안녕하세요, 정성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가장 짧고 압축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맥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맥베스가 햄릿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이유는 아마도 실존 인물을 반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존 인물인 막베아드 막핀들라크를 모델로 만들었으며 홀린쉐드의 연대기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했죠. 물론 실제로 이 막베아드 막핀들라크와 맥베스는 어느 정도 당연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맥베스의 초연 공연은 1606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국왕 제임스 1세 앞에서 공연되어졌다고 하는데요. 작품의 배경 자체가 스코틀랜드 왕국 자체를 소재로 하고 있기도 하고, 당시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이 마녀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고 하네요. 맥베스의 첫 장면을 살펴보면 마녀들의 대사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절대적인 마녀 한 명을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3명의 마녀를 대거 출연시킴으로써 이 마녀라는 인물의 현실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대사를 통해서 극의 전개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장치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 여기에 대한 대사를 통해 이 맥베스라는 작품이 얼마나 압축적인 전개를 다룰 것이며 저 대사에 숨겨진 함축적인 의미가 작품의 주제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맥베스의 등장인물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전쟁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계를 다루고 있죠. 하지만 죽음과 삶, 승리와 패배, 행복과 증오, 그리고 자유와 속박, 이처럼 상반되는 단어들을 모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와 환경과 시대만 다를 뿐 저들의 전쟁 같은 삶을 우리는 현재 이 시대에서 살아나가고 있죠.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 이렇게 상반되는 삶의 모습을 이 맥베스라는 인물을 통해 셰익스피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작가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시대를 넘나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맥베스는 덩컨왕의 아주 충실한 신하였지만 그를 아주 무참히 짓밟는 음모의 주인이 되죠. 바로 여기에서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녀들과 맥베스가 마주하는 초반 부분에서 마녀 3명이 번갈아가면서 맥베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래미스 영주 만세, 코더 영주 만세, 장차 왕이 되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마치 맥베스에게 주술을 걸듯이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마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 맥베스에게 덩컨 왕을 죽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왕이 되실 분이라는 말만 했다는 것이죠. 그게 초반부로 넘어가 보죠. 극 초반부에서 코더 영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왕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맥베스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주 화려한 전투 능력으로 반란을 제압하고 왕에게 코더 영주의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반란을 진압하고 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 뿐이지 그가 어떤 음모를 일으켜서 코더 영주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닌 것처럼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녀들의 예언을 현재 있는 왕을 죽여야 자신이 왕이 된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 맥베스라고 하는 인물의 자유의지를 다룬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녀들의 대사를 다시 살펴보죠. 맥베스 만세, 글래미스 영주 만세, 또 다른 마녀가 맥베스 만세, 코더 영주 맥베스 만세, 마지막으로 맥베스 만세, 장차 왕이 되실 분이라는 마녀들의 대사를 끝내자마자 우리는 벤코우의 대사를 아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마녀들의 대사를 전해 들은 맥베스의 감정을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2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벤코우는 맥베스에게 아니 저런 기쁜 말을 듣고도 왜 그렇게 놀라고 두려운 표정을 짓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맥베스는 과연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첫째로는 이미 맥베스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권력을 잡고 싶은 야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녀들이 나타나서 자신 마음의 한구석에 숨겨놨었던 걸 들춰냄으로써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들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갑자기 나타난 마녀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코더 영주의 자리를 언급함과 동시에 왕의 자리까지 이야기함으로써 아니 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라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소개해드린 이 2가지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왜냐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미세한 디테일의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맥베스는 극 중에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굉장히 서슴없이 행동하기도 하지만 자주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맥베스를 아주 강력하게 잡아주는 인물이 있죠. 바로 맥베스 부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맥베스라는 인물 주위에 아주 많은 유혹들과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전개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맥베스 부인은 그 중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맥베스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포기하지만 그런 맥베스를 부추겨서 끝내 암살에 성공시키는 사람이 바로 맥베스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약하고 유약하며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은 당시의 여성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오히려 당시 남성상의 어떤 정점에 이른 것 같은 맥베스보다 오히려 더욱 결단력이 있고 심지어 카리스마 있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내가 생각하고 실행하려고 했었던 것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알 수 있는데요. 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나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선택하는 경험을 우리는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후회할 때도 있죠. 아, 내가 생각한 대로 할 걸. 이라며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선택할 당시 누군가의 영향을 받긴 했겠지만 결국 선택한 것은 나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맥베스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제임스 1세 시대에는 셰익스피어가 활동을 했었던 약 1587년부터 1611년인데요. 이때 당시 마녀 재판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었고 제임스 1세는 마녀 재판에 실제로 참여한 기록도 있다고 하네요. 관심이 아주 많았었던 분야인 만큼 그는 악마학을 집행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맥베스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강한 힘과 더불어 전투적인 능력이 중요했었던 당시 시대에서 자기 여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맥베스를 굉장히 잘 다룰 줄 아는 여인의 모습을 연기하실 때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바라보는 관객들에게 이 맥베스의 야망에 더욱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제4의 마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용맹한 자신이 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자신보다 더 결단력 있는 모습과 그의 남자답지 못함을 꾸짖는 여인의 모습, 그리고 표정과 눈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야망을 그려내는 맥베스 부인의 모습은 배우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맥베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들 만족은 없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듯 이 맥베스 부인 역시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음을 토로합니다. 원하는 걸 얻었지만 만족이 없다라는 대사를 통해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녀 같지만 결국에는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많은 것을 얻어내긴 했지만 몰락하는 과정까지 그려내고 있는 맥베스라는 작품을 보고 있는 제임스 1세는 과연 어땠을까요? 맥베스라고 하는 캐릭터는 미래를 알았고 그 미래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얻었고 다른 사람의 미래까지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공연이 올라갔을 때 맥베스가 제임스 1세 왕을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1세 왕은 실제로 벤코우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실존 인물을 토대로 어느 정도 픽션을 가미해서 그려낸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더욱더 맥베스를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제임스 1세 왕은 벤코우의 후손이었고 역사적으로는 약 8명의 벤코우의 후손들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맥베스는 뭔가 정말로 헛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맥베스라고 하는 희곡의 인물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마녀들의 예언은 전부 다 이루어졌네요. 그렇게 결국 이뤄질 예언이라면 맥베스는 덩컨왕을 살해하지 않았어도 결국은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이 작은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희곡이지, 그러니까 픽션이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느끼고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꼭 맥베스를 읽어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천천히 다뤄보게 될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맥베스에 대한 작품에 조금씩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셰익스피어 작품 너무 어렵잖아요. 읽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 보내주시면 천천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